자, 경제 가정교사 시간입니다. 최병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뭐 합니까? 예, 오늘 제가 평이한 아이템이지만은 일반 국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물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가? 예, 물가를 들고 나왔는데 물가가 지금 저게 이제 한 달 전에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는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추경호 장관이 10월부터 예, 안정될 것이다. 안정될 거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올라가고 있고. 추경호 장관이 경제 관련해서 하는 얘기 지금 맞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깐 미래 얘기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밑에 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9월 달 넘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 되면 2% 다시 다룰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 반대로 가고 앉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조차도 전망을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전망을 한 게 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물가 지표를 좀 들여다볼게요.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는 2%대로 뚝 떨어졌었어요. 굉장히 이제 반가운 소식으로 해가지고 환호들 하고 그랬었죠. 정부에서요. 환호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3.4, 3.7, 그 다음에 10월 달에 3.8까지 올라갔어요.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떨어진 이유가 유가 기저 효과다. 예, 작년에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올해 좀 이제 내려온 걸로 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유가 기저 효과로 이제 보는데 이게 가을 되면 유가 기저 효과가 이제 소멸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랬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유가 기저 효과가 마이너스 한 1.5에서부터 쭉 떨어가지고 0.06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0.06이 뭐 없는 거죠. 거의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기저 효과를 빼게 되면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 밑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변화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유가 변수를 빼면 예. 사실은 물가 상승률은 계속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그렇죠. 있었다. 계속 예. 올라가고 있다. 똑같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었던 거라 이거죠. 그렇죠. 예, 안 잡혔었던 거라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추경호 장관이 하는 말은 맞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얘기는 가고 물가 구조가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나빠지고 있는데 왜 지금 계속 물가가 오르냐? 예. 물가 구조가 나빠져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1년 전하고 예. 1년 전에는 5.7%였었어요. 굉장히 예. 작년 높았을 때였었단 말이에요. 가장 높았을 때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는 3.8%란 말이에요. 8%인데 보게 되면 서비스 물가 비중이 예. 서비스 물가 비중이 더 올라갔어요. 38%에서 41%로 올라갔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했듯이요. 예. 서비스 물가는요. 특히 이제 공공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죠. 근데 이 서비스 물가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야지 이게 잡힐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거든요. 선진 국가들은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서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소비는 지금 거의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가계 소비는요. 예.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네? 그럼 이게 뭐냐? 서비스 업체,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물가를 이 자재라든가 이런 게 원료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원가가 높아져서. 원가가 올라져가지고 안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올리는 것이다. 예. 그러면 손실을 봐야 되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간 이게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공공 서비스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요. 정부도 이제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올리면 같이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가에 해당되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거나 긴축을 해가지고 잡힐 지금 이 성질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이게. 구조적인 거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요. 자, 제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가계들의 소비 지출액하고 식료품 지출액을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왼쪽은 뭐냐면 소비 지출액입니다. 소비 지출액이요. 이게 전체 소비 지출액? 예. 예. 소비 지출액인데 이게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 그러니까 하위 10%가 1분위고 예. 10분위가 상위 10%입니다. 예. 근데 상위 8, 9, 10은 그러니까 상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층들이에요. 상위 30%니까 우에서부터 그러니까요. 예. 그 층들도 물가를 고려할 경우에는 소비 지출액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 돈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부자들조차도 소비를 그러니까 지금 줄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식료품 지출액을 옆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식료품 지출액은 전 계층이 다 줄이고 있습니다. 전 계층이 물가를 고려하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가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거예요.
힘들어하고 있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아서 아까 그랬잖아요. 서비스 요금이 안 잡히는 이유가 소비가 안 줄어들어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소비는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큰 그러니까 문제죠. 손님은 줄어드는데 예. 그 가게 서비스 단가는 높아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되죠 장사가. 더 안 오죠 이제. 더 힘들죠. 그래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지금요. 자영업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팔이 날린다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영업자들도 손님을 끌고 위해서는 가격을 안 올리고 싶은데 그렇죠.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거죠. 안 올리면 가게 문을 먼저 닫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손실 보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보게 되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수입 물가. 그리고 뭐냐면 외국에서 원자재 같은 거 수입한 이게 것들이 환율 문제인데 그러면 예,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가들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서 재료값들이 올라가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밀가루 값이나 이런 거 올라가면요. 그다음에 환율이 이제 작용하고 있죠. 환율. 예. 환율이 이제니까는 수입 물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율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요. 환율이 쭉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7, 8, 9, 10월 달에 보게 되면요. 예. 그래서 이게 평균 환율입니다. 월 평균 환율이요. 한국은행에. 자, 그랬을 때 그래 이런 상황이다 보인데 지금 이제 가계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은 어떠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의 예. 임금 노동자들의 이 임금 증가율. 실질 임금 증가율이에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 출범할 때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행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0.7로 올라간 건 저건 설날 효과입니다. 설날이 1월 달에 있느냐 2월 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면 저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게 전년 대비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작년 마이너스에다가 또 추가로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깎이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게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 거예요.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지금 민생 추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게가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예. 서민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대통령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완전 정반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걸 짚은 거예요. 이게 물가가 지금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지금 이게 지금 추경호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물가 상승 부추긴다 이거예요. 추경하면은 그리고 재정 악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늘릴 수가 없다. 예. 그걸 늘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예. 서민이 거꾸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소비가 줄었는데도 물가가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잘못 주입하고 있거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제 지식이 없으니까 예. 옆에서 지금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이 더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 스스로 판단할 만한 경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그 누군가 거꾸로 주집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렇죠. 그럼 아까 이제 앞에서 물가를 봤는데 재정 지표를 한번 봐볼게요. 재정 지표를 보게 되면은 예. 자 지금 재정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입니다. 올해 지금 6월달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7.6%예요. 이게 가장 높은 수치예요. 대한민국 재정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국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요? 재정 지출 엄청 줄였잖아요. 예.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요. 굉장히 많이 감축했잖아요. 예. 감축했는데 재정이 더 나빠져. 예. 거꾸로 재정을 써가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안 써가지고 나빠지고 있는 거라고. 더 지금요. 나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계가 소비를 지출을 줄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예. 지금 정반대로요. 예. 재정을 그러니까 줄였는데도 재정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추경을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황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속에서 비슷한 때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하고 비슷해요. 글로벌 금융위. 예. 그래서 2009년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2009년도 3월 달에 대규모로 추경을 편성했었어요. 예. 그때 이명박 정부 때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잖아요. 저게요. 예. 그 당시에 물가가 4.1%였습니다. 추경 편성했던 3월 달 그때네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었죠. 그 당시에도 뭐냐면은 되게 환율 효과하고 환율이 그 당시 급등을 해가지고 환율 효과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원자재가 또 올라가 가지고 저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네.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원인은 비슷한데. 예. 근데 이제 추경을 28.4조 그러니까 예. GDP 대비 2.4%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 그 당시에 뭐냐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 그해 결과는 물가는 2.8%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민간 부분이 위축됐으면 그러면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 때는 교과서대로 정부가 나선 그렇죠. 거예요. 했죠. 그 기본 교과서에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정부가 어려우니까 돈을 더 쓰면 안 돼. 그래 저 때도 왜 그랬겠습니까? 저 때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플레 요인이 저 물가 상승 요인이 가게들이 돈을 써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었었거든요. 저 당시에도요. 예.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을 하니까는 정부가 돈을 쓰니까는 물가가 잡혔잖아 오히려. 그렇죠. 물가가 돈이 잡혔죠. 도니까. 돈이 도니까 잡히죠. 돈이 예? 도니까.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근데 이제 정반대로 안 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경기가 위축되고 예. 그 돈이 안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그렇죠. 기업에서 지금은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가게가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서 돌려야 되는데 가게가 어렵다고 하니까 정부도 돈을 안 쓰겠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지금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주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 화폐 풀고. 지역 화폐 풀고 하면. 근데 지금은 지역 화폐 거꾸로 지원을 중단하고 예. 그다음에 돈을 안 풀고 예. 추경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게가 지금 쓸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선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요. 분모가 GDP이기 때문에 적자도 잡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 결과론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지금 재정을 늘리면 오히려 인기도 올라가고 예. 경기도 좀 풀리고 숨통이 트이고 지표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에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총선이 도움이 되라고 뭐 김포도 던지고 막 여러 가지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왜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건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민주당이 하니까는 싫은 거야. 둘째 뭐냐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돈 쓰기 싫은 거야. 일반 국민들한테 예. 돈 쓰기 싫은 거야. 예, 기업들한테 자기들한테 두 가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선거를 위해서라면 예. 이게 더 필요한데 대통령한테 이 정반대로 알려준 사람 누굴까요? 지금 이거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게 고집 피우는 거죠.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 이걸 이제 먼저 선수치고 나오니까는 예? 선수치고 나오니까는 그거를 괜히 공이 글로 돌아갈까 이 속좁은적인 생각인 거죠. 대통령한테 이걸 대통령 머릿속에 정반대로 넣어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렇죠. 누가 저는 이렇게 이거 추경호 장관이라 봐요. 이 문제는요. 추경호 장관.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재정 준칙 통과시키고 싶잖아요. 지금요. 법제화가 이게 아주 그냥 기재부. 예. 모피아애들의 이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거는요. 예. 이해가 안 가요. 대통령이 조금만 경제 지식이었으면 자기 기회도 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랐을 텐데. 본인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거짓말 아니에요. 네. 너무나 심플한데. 근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